네,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줌쌤 성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졸업했고요. 천재교육에서 수학의 힘이라는 네, 교재를 썼어요. 여기 예스24 같은 데 들어가면 천재교육 수학의 힘 제가 쓴 지 좀 됐는데 엄청 많이 썼어요. 천재교육 수학에 임쳐야 되나? 초등 것도 다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 베타, 감마로 되어 있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로 되어 있는 책이고 초등, 중등, 고등 뭐 다 썼어요. 그래서 총 다 하면 67권 정도 됩니다.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있는데 수학의 책이 알파는 좀 그러니까 기초 기본 개념 약간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좀 적합하죠. 그리고 베타는 좀 개념도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유형 그리고 좀 서술형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책이 베타입니다. 조금 더 심화돼 있어요. 유형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감마는 그냥 심화 경시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로 이제 6월 22일부터 3학년 1학기는 22일부터 4학년은 23일, 5학년은 24일, 6학년은 25일부터 네,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알파로 하는 거예요. 알파로. 베타는 다 끝나고 나서 네,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네, 교재는 뭐 아무 데서나 구입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참고수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네, 편한 데서 하시면 됩니다. 네, 책을 썼고 그리고 분당에서 수학학원 한지 이제 한 12년 정도 됐어요. 2010년도에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반포에는 작년부터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줌쌤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렸고요. 네,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 좀 할 거고요. 그러니까 줌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지원이 왔구나. 4학년 거 샀어? 잘했어. 초등연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줌쌤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제가 질의응답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선생님들이고 네,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본을 띄워보니까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네요. 네, 말씀 좀 해주시지. 네,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었네요. 네. 잠시만요. 네, 다시 좀 책 설명 드리면, 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고요. 네, 알파는 좀 기초 기본 개념 처음 할 때 배울 용이고 베타는 개념 유형 서술형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감마는 좀 심화된 책이에요. 우리 그 줌쌤 수업에는 감마는 하지 않습니다. 감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하지 않습니다. 채팅창이 어딨지? 창이 많이 열려 있어갖고 항상 채팅창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채팅창 좀 잠깐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초본 뛰어보니까 제가 돌 때부터 여기 이런 세탁소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 추억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곳인데, 신사동. 제가 여기서 컸어요. 쭉 여기서 오래 컸는데, 강남상가 아파트 앞에 있는 마크 앤 스페이스 써있는 데 있죠. 네, 여기 지금은 재건축이 됐더라고요. 네, 요 건물인데 여기에 세탁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뭐 여기쯤에서 임창정도 살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세탁소인데 여기 그 시장이 있거든요. 네, 여기 맞은편에 있는 요 건물 여기 있는 세탁소에서 살았어요. 네, 세탁소에 딸린 단칸방에서 무려 이렇게 9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아빠의 동생이신 제 삼촌이죠. 삼촌이 두 분 살았고, 형, 누나, 저 해갖고 9식구가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크기가 되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12평이 다 해서 12평인데, 세탁소가 대부분이고, 네, 방이 하나 있었고, 여기 연탄 보일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궁이에서 연탄 넣으면은 단칸방이 이게 절절 끓었죠. 화장실이 없죠. 네, 화장실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썼어요. 예,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당연히 따뜻한 물 안 나오죠. 네, 겨울엔 좀 못 씻었습니다.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예, 부엌에서 정 씻고 싶으면 여기 아궁이에다가 물통을 올려가지고 물 끓여서 씻고 그랬어요. 네, 이게 되게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네, 여기서 3세부터 한 두 돌쯤 됐을 때부터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 82년 뭐 이쯤에서 제 초본 보고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여기서 쭉 살았었어요. 할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8식구가 계속 살았죠. 이 단칸방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방 크기가 잘해야 한 2평이나 될까? 네, 거기서 9명이 같이 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좁았죠. 네, 이런 데서 좁게 그냥 같이 잤어요. 네, 여기가 재건축이 돼서 아까 그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아쉽게 그 옛날 거 있나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2008년보다 조금만 더 일찍까지 있었으면 네, 되게 추억의 장소인데 저는 못 봐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거의 다 보냈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근데 제가 그 저희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이렇게 집을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다 키우셨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저희 키우시니까 좀 철이 되게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철이 들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이사 5번. 이것도 제가 초본 보고 확인한 거예요. 여기 신사동 바로 근처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 이때는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상관없었고 여기 뒤에 지하에 살았어요. 네, 지하의 방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여기서 18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2년 동안 네,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뭐 저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리고 서울대에도 여기서 나오고 대학 뭐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30살에 분당에 이제 학원 오픈하면서 네, 그때 제가 독립해서 나오게 됐죠.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네, 수학 점수가 64점이었어요. 64점. 네, 되게 좀 좋은 점수가 아니죠. 이게 제가 학교 나온 게 신사동에서 다 살아가지고 여기 신구초등학교,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여기를 이렇게 다 나왔어요. 전학은 한 번도 안 갔고 신사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네, 제가 되게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어요. 64점이라니. 나름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살림이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학학원을 제 평생 딱 한 달 다녀봤어요. 네, 그때 수강료가 무려 25만 원이었어요.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죠. 네, 일주일에 2번 가는데 25만 원. 정말 비쌌던 것 같아요. 당시 진짜 엄마를 쪼르고 쫄라서 25점 나오고 나니까 네, 정말 좀 잘하고 싶어서 네, 학원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한 달 다녀보고 느낀 게 그냥 혼자 다녀도 혼자 공부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다행이죠. 네,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 공부하려고 집에서는 뭐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식구들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성아파트에 미성아파트는 여기 뭐 지금 뭐 되게 핫하죠. 압구정동. 예, 여기가 현대아파트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되게 요즘 핫하죠. 예,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인데 여기에 지금은 좀 많이 리모델링 돼서 저번에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여기쯤에 단지 내 상가에 그 지하에 독서실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는 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한 달에 3만 원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이때 사설 독서실이 한 달에 13만 원 정도 했거든요. 당시에
저한테 너무 저희 집에 사정상 너무 큰 돈이라서 네, 여기 친구한테 부탁해서 너희 집에 사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네, 야매로 좀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일은 이 전교 1등을 만난 게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했는데 대체 얼만큼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전교 1등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네. 이게 독서실이 있잖아요. 독서실이 있으면 여기 뭐 통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독서실 한 칸 한 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도 한 칸 한 칸 이렇게 돼 있고 책상입니다.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고 제 자리가 여기면 그 전교 1등 학생 자리가 여기였어요. 되게 가깝잖아요. 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공부 하나 안 하나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어느 때 봐도 아 정말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학생 이름이 양명우였어요. 양명우. 중1 때 전교 1등, 중2 때 전교 1등, 중3 때 전교 1등, 3년 내내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이 전까지는, 아,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그냥 그렇게 정해진 줄 알았어요. 그냥, 아, 얘는 전교 1등으로 태어났으니까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겠다. 왜 어떻게 해서 전교 1등이 된지는 모르고 그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뒤에서 가까이서 맨날 보니까 아, 전교 1등을 하려면 저만큼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진짜 깊은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이렇게 맨날 맨날 보는데 맨날 맨날 정말 공부만 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공부만 할 수 있는구나 하는 걸 이때 처음 느꼈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 친구를 보고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전교 1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전교에서 가장 이 친구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심을 했죠. 아, 야, 앞으로는 내가 공부해서 전교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근데 전교 1등은 못 할 수 있겠지만 전교에서 내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뭐 계획을 되게 빡빡하게 짰죠.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자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네. 이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엄청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하루에 마음가짐이 정말 달랐어요. 아, 오늘 하루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기고 시작하는 거죠. 마음가짐 자체가.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항상 제 자리는 여기 교탁이 있잖아요. 교탁이 있고 여기 칠판이 있죠. 선생님 쓰시는 칠판이 있고 여기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2명씩 이렇게 짝지어갖고 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제 자리는 항상 요 자리였어요. 거의 붙박이었어요. 항상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래서 저만 보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업에 들어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길아 우리 오늘 어디 배울 차례지? 뭐 이걸 항상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니?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서 계시면 저만 보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네, 교실에서. 되게 좋은 동네잖아요. 압구정동. 압구정동 8학군의 가장 금싸라기 동네에서 그 멋진 선생님과 네, 1대1로 수업을 했어요. 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학원 한 달 다녔죠. 네, 그거 빼고는 다 선생님과 이렇게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정말 이런 경험들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소중함도 좀 많이 알게 됐고 이렇게 50분간 공부하면 수업 보통 50분 정도 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50분간 수업을 하고 온전히 집중을 하죠. 그 다음에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쉬는 시간에 저는 바로 뭐 보통 학생들은 쉬는 시간 종 치자마자 엎드려 자거나 친구랑 떠들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거나 하는데 이 10분이 전 되게 소중하게 느꼈거든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 2, 3분 정도는 꼭 복습을 했어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공부한 거를 이때 2, 3분 복습을 하면서 저는 시험 공부가 한 90%가 다 됐던 것 같아요. 저만 보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과 거의 과외를 받은 다음에 10분, 쉬는 시간 10분, 이거 다 쓰는 건 아니고 한 2, 3분 정도만 복습을 하고 남은 시간에 쉬었죠. 예. 저는 이런 거 알았기 때문에 학생, 친구들이 저 이때에는 그냥 뭐 공부하는데 너 무슨 공부야?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저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공부 정말 안 하던 친구들인데 자기들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 많이 물어보고 그럼 저도 최대한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경험이 저는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시간에 그러니까 기타 과목들 있잖아요. 뭐 국어, 사회, 과학, 기타 등등 이런 과목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이렇게 다 하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4시쯤에 학교가 끝나면 바로 독서실 가서 미성아파트 그 독서실 가서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때 하는 공부는 수학 공부였죠. 다른 과목들은 다 끝내놨으니까 이때 수학 공부하고 영어는 주로 이렇게 아침에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공부하거나 학교 가는 길에 공부하거나 집에 갈 때 공부하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영어는 평상시 짜투리 시간은 그냥 영어만 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는 수학만 하고 수업 시간에는 국어나 사회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이때 수업 시간의 집중력과 이 쉬는 시간에 복습하는 게 그냥 거의 다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시간 절약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예요. 이때 일어나서 좀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엔 주로 이렇게 잠을 잤어요. 한 30분이라도 반드시 잠을 잤어요. 네. 보통 아침을 안 먹고 학교에 가니까 2교시 끝나면 점심 도시락 까먹고 네, 점심시간에 빵이나 뭐 이런 거 빨리 사 먹고 와가지고 30분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래야 또 5교시, 6교시, 7교시 집중해서 수업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낮잠을 자는 게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삶이 너무 달라졌어요. 네, 그 전과 너무 달라졌어요. 네, 계획도 매일매일 세우고 5분 단위로 성취도를 맨날 적고 심지어 중3 때 2박 3일 동안 졸업여행 갔거든요. 저희 때 수학여행 비슷한 여행을 중3 때 말에 갔는데 이것도 그냥 안 갔어요. 네, 집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것도 뭐 한 10만원인가 뭐 10만원 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네, 이것도 안 가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졸업여행도 안 가고 3일 동안 진짜 공부만 했어요. 정말 공부만 했어요. 진짜 절박했어요. 예. 이때만큼 절박한 시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제 뭐 수학 64점 봤던 제가 반에서 네, 연합고사에서도 2등을 하고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반에서 2등하고 기말고사에서는 반에서 1등하고 전교 3등 했어요. 이때 당시에 저희 학년에 서울대 합격자가 33명이었어요. 물론 재수생 포함이긴 한데 서울대에 가는 학생이 33명인데 네, 그 8학군에서 옛날 되게 많이 갔거든요. 지금도 현대고는 한 25명 정도 갑니다. 근데 전교에 3등 했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공부 잘했죠. 네, 이게 불과 한 1년도 채 안 되는 6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그 다음 년 한 5월쯤이었거든요. 한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네, 밀도 있게 공부해서 네, 얻어진 성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얻은 성과들을 저는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공 경험이 쌓이니까 나중에 제가 뭐 대학에 가든 무슨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게 다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성공하는 법을 배운 거죠. 이 자체로 그러니까 뭐 반에서 1등 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성공 경험을 쌓고 성공하는 법을 알게 됐다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한번 밀도 있게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도 어른들도 좀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공한다는 방법을 배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사람이 매력도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성공 확률이 극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이 자신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은 성공 경험에서 오거든요. 좀 몰입해서 성공을 좀 시켜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월에 수능을 본 다음에 지금까지 뭐 이제 22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수능 보자마자 과외를 시작했거든요. 네, 11월에 수능 보고 11월부터 과외를 시작했어요. 네, 빨리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수학을 쭉 가르치고 있어요. 네, 분당에서 설명했던 모습인데 300명 오셨어요. 300명. 네, 엄청 많이 오셨죠. 그리고 그 양명우라고 독서실 뒷자리에 있던 그 전교 1등 학생도 최근에 만났어요. 네, 정말 이 친구도 내면의 깊이가 상당해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얘기하고 인사이트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게 사실 제 궁극적인 교육업에 있어서 목표죠. 네. 그럼 이제 줌쌤에 대해서 OT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6학년 1학기 해당 교재를 구입을 미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 관리는 주로 이렇게 줌쌤 카페에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줌쌤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여기 일정은 좀 올렸는데 6월 22일부터 3학년 6번 수업하고 맞아 지원아 그거예요. 4학년 수업은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5학년은 목요일, 금요일은 6학년 뭐 이렇게 3, 4, 5, 6학년 화수목금에 오후 4시에 합니다. 오후 4시에. 8월달은 시간이 조금 바뀔 거예요. 여름방학이라서 6주 과정으로 하루에 한 단원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수업에 1단원, 두 번째 수업에 2단원, 세 번째 3, 4, 5, 6단원 이렇게 하루에 한 단원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단원씩이죠. 네. 그렇게 부담되는 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3 숙제를 보시면 지원이 있으니까 지원이 숙제 보면 이렇게 책을 숙제를 하면 이렇게 다 올려요. 그럼 저랑 스태프분들이 다 검사를 해요. 상당한 양이죠. 지원이 숙제 열심히 해서. 그럼 다 이렇게 읽고 칭찬을 꼭 해줍니다. 그리고 6번의 숙제를 다 하면 문화상품권 1,000원짜리 그 모바일로 보내드려요. 학생들이 숙제 되게 잘하죠. 열심히 되게 잘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잘합니다. 형 누나들도 되게 잘하고 어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은 다 끝났는데 중학교 수업 해달라는 말씀도 되게 많았는데 제 스케줄이 너무 바빠갖고 저 진짜 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스케줄이.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질문은 그냥 이렇게 몇 단원 몇 종 몇 번 이렇게 번호만 쓰면 저희 선생님이 이게 다 이렇게 되게 정성껏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네요. 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답변 달아드리고 있어요. 되게 정성스럽죠. 웬만한 오프라인 학원도 이렇게 정성껏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이 시간이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은 영상을 이렇게 영상만 시청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도 보고 영상을 보면서 복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원들 있잖아요. 뭐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게 조금 어렵고 중요한데 이거는 저랑 수업한 영상이에요. 뭐 잠깐 보실까요? 반가워 얘들아. 예준이, 무경이, 윤호 반가워. 소연이, 지연이도. 화질 조금만 더 좋게 할게요. 화면 좀 다 켜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B의 성질을 뭐 나옵니다.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예를 들어 뭐 3대 6번 이렇게 3분 선생님이 알려줄게. 애들이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면 질문도 받으면서 그러면 남은 카레 가루가 얼마큼인지 다시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55분간 저랑 수업한 거를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 기본 배웠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또 김민주 선생님이 이미 촬영을 다 여러분 하셔서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4단원 이것도 활용에서도 끝까지 엄청 많이 다 나오는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사고력 문제도 이거 통해서 예,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건 약간 좀 모바일로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질문을 많이는 안 하는데 이제 질문한 학생은 이제 모두 다 답변해주고 있어요. 네, 카페 통해서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수강 신청을 하시면 뭐 제 블로그에도 뭐 올라와 있긴 한데 줌쌤 수학 메뉴 중에 그 수강 신청 메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실시간 수업 수강 신청하시려면 예, 여기서 3, 4, 5, 6 맞게 뭐 본인 그 스케줄에 맞게 현재 학년이 아니라 네, 앞으로 배울 학년에 맞게 예,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뭐 네이버 폼으로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네, 이거 읽어보시면 수강 신청하는 법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 강의를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녹화본으로 시간이 좀 잘 안 맞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3, 4, 5, 6학년 1학기와 2학기 강의 모두 알파는 기본이죠. 기본 및 개념. 예, 베타는 개념 플러스 그러니까 뭐 유형 문제풀이. 맞아 지원아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강의들이 전부 다 촬영이 이미 다 끝났어요. 네, 6개월 동안 강의한 걸 다 찍었거든요. 네, 이거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본인 과정에 맞는 과정에 맞도록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이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하시면 여기에 누르시면 이렇게 계정이 보이거든요. 네이버 폼 작성하실 때 이거를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자기 계정을 정확하게 안 넣어 주셔서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네, 유튜브 계정 넣으실 때 이거 좀 유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녹화본 신청하실 때는 유튜브 비공개로 들여서 계정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숙제는 아까처럼 카페에 이렇게 올리면 되고 수업 2시간 전까지 네, 올려야 합니다. 근데 뭐 조금 늦어도 봐주고 있긴 합니다. 질문도 아까 것처럼 뭐 하면 되고. 그러니까 초등에 있어서 제가 제일 초등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엔 연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산.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이들이 뭐 할 줄은 알아요. 근데 할 줄 아는 것과 능숙한 것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할 줄 안다고 해서 수학을 100점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수학을 100점 맞기 위해서는 능숙해져야 돼요. 능숙해지려면 복습이 정말 핵심이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수학 공부법이라는 제 블로그에 글도 썼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네이버에다가 줌쌤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블로그 있죠. 여기 들어가갖고 여기 검색에다가 초등수학 치면 나와요. 이건가? 네, 초등수학 공부법. 이걸 보면 네, 제가 정말 자세히 썼거든요. 네, 이 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뭐 링크가 될 거예요. 네, 복사해 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읽는데 한 2, 3분이면 될 테니까 초등연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썼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에서 연산은 90점 받으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0점 받으면 그냥 수학이 연산이 부족한 거예요. 네. 초등학교 수학은 90점은 연산이 부족한 것이다. 근데 이런 인식이 별로 없으세요. 어머님들이 100점을 맞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90점쯤 맞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맞으라고 나오는 건데 90점을 맞는다는 얘기는 실수가 있거나 문제를 똑바로 읽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연산 능력이 부족하다.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셋 다 문제입니다. 셋 다.
그래서 반드시 100점을 맞을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고등 수학은 어려우니까 빨리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 수학이 완벽해진 상태에서 중등 수학을 해야 중등 수학도 완벽해지고, 그 상태에서 고등 수학을 해야 이제 기초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면 틀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 연산을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엔 실수하지 않는 학생만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시험 보고 오면 아이들이 아 선생님 그거 실수예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수한 게 아니면 사실 틀릴 일이 없죠. 실수를 했으니까 틀리는 거죠. 네.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는가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를 틀리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능숙한 것은 천지 차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학생은 80점 맞고 어떤 학생은 90점 맞고 어떤 학생은 100점 맞죠. 그게 100점 맞는 학생은 90점 맞는 학생보다 한 3배 정도를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틀리는 학생은 한 92점 정도 나오거든요. 92점 맞는 학생과 100점 맞는 학생은 얘는 92분 공부할 때 얘는 100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얘가 100시간 공부할 때 얘는 200시간, 300시간 공부한 거예요. 한 2~3배는 더 공부해야 여기 완벽하게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결국에 승부는 다 여기서 나는 겁니다. 다들 다 좋은데 뭐 이렇게 서울대, 고대, 연대 내지는 뭐 의대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에 승부는 전부 다 여기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100점을 맞느냐, 누가 92점을 맞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나 초등 수학은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돼요. 100점이 아니면 잘 못한 거예요. 우등생은 능숙하게 풀죠. 당연하게. 그냥 쓰기만 해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풀 줄 아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발상이라고 하죠. 발상. 발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수학시험 시간이 모자라죠. 공부가 덜 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제를 했는데 한 단원을 푸는데 틀리는 문제가 꽤 많다. 10문제를 푸는데 뭐 한두 문제씩 꼭꼭 틀린다. 100개를 풀었는데 10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반드시 복습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하기 위해서 노트를 쓰는 거죠. 책에다 풀면 복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트 쓰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풀이 과정과 함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 맞을 때까지 복습하는 학생만이 최상위권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학의 재능, 수학적인 재능이 좋은 학생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재능이 많으니까 열심히 안 하거든요. 오히려 우등생이 된 학생은 복습을 충분히 많이 하는 학생들이 우등생이 되고 서울대 갑니다. 네. 저만 봐도 그렇죠. 네. 저는 뭐 재능이 많진 않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어찌됐든 서울대 수학과 갔으니까. 네. 뭐 수업하는 건 잠깐 보셨으니까.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잠깐 좀 풀어드릴까요? 마이크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 가능하니까요. 네,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좀 할게요. 네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까지 지금 저희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네. 기존에 찍어 놓으신 녹화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거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이 아니고 그냥 녹화본만 받아서 네.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이 또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6개월치의 녹음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수강료는 동일하고요.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다 업로드를 해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알파, 근데 지우는 제가 봤을 때 3학년 1학기 알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실시간으로 시간이 맞으시면 그걸 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 맞으시면 이번 강의를 신청하시고 이번 강의 녹화본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지난 강의를 신청하시면 그 1단원부터 6단원까지를 다 보실 수 있죠. 한 번에 다 찍혀져 있으니까. 음.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찍어 놓은 강의냐 아니면 찍고 있는 강의냐 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신청했으니까 네. 지금 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네네. 3달 알파를 그냥 수업 진도에 맞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번 거 수강이 끝나고 한 달 동안 더 공유해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달 네. 동안 보실 수 있죠. 수강하고도 한 달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지원이는 뭐 4학년 거 당연히 너무 당연히 잘 따라올 수 있죠. 네, 지원이 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학생이에요. 숙제도 너무 잘하고 있고. 네, 지원이는 뭐 되게 크게 될 학생인 것 같아요. 미술도 잘하고 상도 받고, 네, 다른 것도 다 잘하고 수학도 이제 좀 좋아하게 됐고, 너무 훌륭합니다. 네, 서울대 수학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그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 네, 말씀하세요. 들리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저희가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요. 사실 연산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네. 예.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요. 네.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언제 좀 해라 이렇게 해줘도 잘 지키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을지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연산이 네. 부족한 게 언제적 네. 연산부터 부족한지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덧셈 뺄셈부터 좀 부족한지 그 아니면 뭐 부분도 조금, 조금 부족해요. 좀 덧셈 이렇게. 뺄셈도요? 좀 실수하는 부분도 많고 대충 푸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양보다는 안 틀리는데 좀 집중을 해야 돼요. 한 지금 초 4긴 한데 네, 초 2 다시 뭐 1이나 2 다시 2 정도부터 뭐 교재 뭐 어려운 거일 필요도 없어요. 좀 뭐 수학 그러니까 뭐 센 연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센 연산이라는 교재 아세요? 알죠. 예. 네, 그런 거 뭐 아니면 집에 있으시면 뭐 그거 뭐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예, 그거 풀고는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 너무 많이 풀지 말고 하루에 뭐 한 장이나 두 장씩 정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 틀리게 푸는 거예요. 틀리지 않게 푸는데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공부를 이렇게 누가 시켜주는 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챙겨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학생이랑 그 이거 한 장씩 두 장씩만 풀자 이 약속만 잘 하시고 채점하고 맨날 풀 수 있게 챙겨주는 것만 하셔도 많이 좋아져요. 근데 풀었냐 안 풀었냐로 접근하면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한 장을 풀더라도 안 틀리게 푸는데 집중을 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예. 그냥 한 장을 푸는 건 쉬운데 한 문제도 안 틀리게 한 장을 꼼꼼히 푸는 건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수학이 계속 내내 좀 발목을 잡고 어렵고 무서워질 거예요. 네, 지금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니까 반드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이거든요, 사실 그게. 아마 문제 제대로 안 읽어보고 그냥 대충 쓱 풀어놓고 틀렸네, 그럼 다시 풀고 이게 습관화돼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학습지 같은 거 하면 그런 학생이 많거든요. 빨리 하고 놀려고. 맞아. 지금 학습지 하고 있어요.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는 학습지를 잘 끊으시고 센 연산 네. 책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꾸준히 푸세요. 학습지의 단점이 이걸 다 하면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양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취감이 좀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많이 틀려도 그에 대한 뭔가 경각심 같은 게 좀 안 생기고 양으로만 승부하게 되거든요. 양으로 승부할 때가 아니라 안 틀리게 푸는 게 중요한 때이니까 거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토요일 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